안녕하세요. 이시다빠 최범기입니다. 올 들어 중국을 떠나는 세계적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일 링크드인에 이어서 야후도 떠났다는데요. 그 이유는 변화된 중국의 비즈니스와 법률 환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 기업까지 합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삼성중공업이 저장성 닝보에 있는 조선소를 철수했고 일본 도시바는 다롄 공장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 엘릭스는 난징 연구개발센터를 협력 파트너사인 티에토 에브리에 넘겼고 일본 파나소닉도 상하이 배터리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IBM은 중국 내 연구소를 전면 폐쇄했으며 독일의 전자설비업체인 한닝도 선전해서 철수하고 제품 라인을 인도 공장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늘어나는 등 중국의 투자 유치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은행, 정권, 보험을 제외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금액은 8,595억 1천만 위안, 하나로 약 158조 9,1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보다 무려 42% 감소한 8,590억 달러로 15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FDI는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1,630억 달러, 약 192조 7,15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최대 외자 유입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무부는 지난 10월 12일 제14차 5개년 외자 이용 발전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FDI 유치 누적액 7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하이테크 산업의 외자 흡수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외자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FDI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진실일까요? FDI 자료를 중국 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의 FDI 규모가 가대평가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 통계에서 누적 FDI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표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운영 중단과 자산 감가상각 그리고 자금 회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FDI 유입액에서 유출액 등을 뺀 순유입액을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중국의 실제 FDI 규모는 발표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외자 유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중국의 실제 누적 FDI는 2조 5천억 달러로 하나 약 2,950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누적 FDI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짜 외자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가짜 외자는 국내 자본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뒤 외자로 둔갑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홍콩,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사모아 등 역외 금융센터를 우회해 다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가짜 외자는 거래 과정이 불투명해서 자금 유입 규모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자유화가 역외 금융센터는 자금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고객 정보도 기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나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렵죠. 일반적으로 중국의 가짜 외자 규모는 이들 지역을 중개지로 해서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거 1995년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의 약 20% 정도가 국내 기업인들의 우회 투자에 속한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은 2004년 6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우회 투자는 FDI 유치 규모의 평균 약 4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죠. 중국 학자들은 매년 중국에서 이용하는 외국 자본의 약 3분의 1가량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가짜 외자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미 중국 경제학자 청사오능 박사는 2013년에 발표한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홍콩은 확실히 본토 FDI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홍콩 현지 기업의 본토 투자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멈추게 됐죠. 2000년대 들어 본토에 투자한 홍콩 기업은 홍콩 현지 기업이 아니라 홍콩에 등록한 본토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주로 무역, 부동산 등 비제조업체 분야 업체였죠. 즉, 홍콩에서 본토로 들어가는 직접 투자 중 상당 부분은 우회 투자였던 겁니다. 홍콩은 주권 이양 후 본토 돈 세탁의 채택지가 됐죠. 미국 뉴스위크는 2013년 12월 글로벌 금융 신용기관의 연구를 인용해서 2002년부터 2011년 약 10년간 중국은 부정한 돈 유출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고 그 액수만 해도 전 세계 총액의 약 6분의 1인 1조 달러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GDP의 약 2% 정도로 낮게 잡더라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돈 세탁 규모는 연간 1조 위안에서 2조 위안 차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홍콩으로 유입되거나 홍콩을 경유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국 기업의 투자 철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에는 여전히 외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 철수 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007년경부터 일부 외자 혜택을 줄였고 거기에다가 중국 본토의 토지, 노동력, 물류 비용이 상승하자 많은 홍콩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본토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9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국 건설은행의 잔여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에서 모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중국 21세기 경제보도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중국 은행업에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죠. 외자 철수붐이 일어난 후 홍콩 갑부 리카싱이 큰 주목을 받았죠. 그는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 벌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리카싱은 2011년부터 중국 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과 홍콩에서 매각한 자산은 총 1,100억 홍콩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은 다시 유럽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리카싱뿐만 아니라 정위통 등 다른 홍콩 사업가들도 본토 부동산을 매각했죠. 미중 무역 전쟁 후 델타, 자이언트, 콘타 등 대만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철수했고 폭스콘은 미국과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도 철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일본 정부는 2020년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를 돕기 위한 예산 2,200억 엔, 하나로 약 2조 2,800억 원을 정액했고 그중 235억 엔, 하나로 약 2,400억 원은 일본 기업이 동남아로 생산 라인을 옮기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 아시아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철수한 일본 기업은 올리푸스, 미쓰비시, 도시바 등 무려 1,7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중국의 첫 외자 조선소인 닝보 삼성중공업이 지난 26년간의 영역을 뒤로하고 가동을 멈췄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9년 10월 중국 본토의 마지막 삼성 스마트폰 공장인 광둥성 후이저 공장을 폐쇄했죠. 지난해 3월 수저우에 있는 LCD 생산 라인과 마지막 컴퓨터 공장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SK도
지난 6월 베이징 SK그룹 중국 본사 건물을 매각했고 9월에는 중국 렌터카 사업을 일본의 도요타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G 또한 지난해 베이징 상업지구에 있는 LG 트윈타워를 매각하고 올 3월에는 장수성 쿤산법인을 공식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생산 기지는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했죠. 현대차도 베이징 현대 1공장을 이미 중국 리쌍 자동차에 매각했고 현재는 베이징 제2공장도 매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은 이들보다 앞선 2018년 10월 중국 내 93개 매장을 우베이그룹에 매각하고 중국 시장과 작별을 구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에 매장을 오픈한 지 꼭 10년 만이죠. 이마트도 롯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 시장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5월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2위 펀드 매니지먼트인 미국 뱅가드 그룹이 중국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2019년에 16개, 2020년에 7개 매장을 폐쇄한 데 이어서 올 4월 한 달에만 6개 매장을 폐쇄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델, 휴렛패커드 등 글로벌 기업들도 생산 라인을 중국 밖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 외자 문제와 세계 500대 기업의 중국 이탈은 중국이 주장하는 FDI 세계 1위를 매우 의심받게 합니다. 중국은 FDI 존랑에 대한 통계조사를 거부하고 누적 FDI라는 개념만 사용하고 있죠. 중국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외자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함이죠. 그러나 중국이 일시적으로 미국과 FDI 1위를 다툰다 해도 중국의 경기 침체, 당국의 자회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 경제 환경 악화라는 사중 타격으로 인해 현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